안녕하십니까. 더배움 회원 여러분. 요즘 시험이 4월 달이죠. 우리가 이제 뭡니까?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는 뭡니까? 이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약간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 강의에서는 우리가 이제 어디가 출제되는지 그 초점을 맞춰 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풀이에서 그걸 이용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143페이지예요. 143페이지. 바로 143페이지 보니까 파트 8 해가지고 공동생활과 사회발전이라는 게 나와요. 공동체 생활과 사회발전. 우리 파트 8에서 공동체 생활과 사회 발전은 뭡니까? 여기 이제 제목을 적어놨죠. 여기에 대해서는 뭡니까? 8%가 출제돼요. 그러면 사회가 전반적으로 이야기해서 8%다. 그러면 8%라는 것은 뭡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먼저 토탈 문제 중에서 한 문제가 출제된다라는 거예요. 한 문제가. 그렇다면 공동생활과 사회발전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중요한 게 이게 문화접변 현상이라는 게 있고 문화지체 현상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규범 상태, 아노미 상태라는 게 있어요. 아노미.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출제가 되니까 크게 우리가 부담스럽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고전검정고시 사회에 대해서는 뭐예요? 나름대로 뭡니까? 제 강의만 더 들어주신다면 충분히 우리가 20문제 중에 18개 이상은 맞을 수가 있어요. 저도 4년간 기출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전변을 해봤고요. 연구를 해봤고 분석을 해봤는데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 여기에서 포인트만 몇 개 잡고 나가신다면 그렇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 보신다면 어려운 게 뭐가 되어 있습니까? 바로 경제 파트에 대해서, 이 경제 파트에 대해서 어려워하지 나름대로에 대해서는 큰 어려움이 없으니까 우리 상식선에서도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 그렇게 생각해 두신다면 그렇게 크게 강의에 대해서 크게 문제점을 잡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책이 워낙 늘 그러지만 책 자체만 읽어도, 그래서 한 10번만 읽어도 누구나 만점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을 하지 마시고 어디가 포인트인지를 우리가 포인트로 잡아놓고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 이론에 대해서 그렇게 이론을 잡아놓고 문제 풀일 때 그걸 접목을 해주시면 됩니다. 늘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뭡니까? 다람쥐가 되지 말자고 늘 이야기해요. 다람쥐. 이 다람쥐가 뭐냐? 우리 숲속이 편안하기 위해서는 이 다람쥐가 필요해요. 다람쥐. 숲속이 울창하기 위해서는. 근데 왜 다람쥐가 개체수가 많아야 되느냐? 이 다람쥐는 건망증이 많은 사람이에요. 건망증. 이 건망증이 심한 동물이에요. 그러면 이 건망증이 심한 동물이라서 이 다람쥐가 도토리를 감춰놔요. 그래서 못 찾아 먹는다고. 10개 중에 2개만 찾아 먹어요. 그래서 이제 다람쥐가 그 8개가 싹이 펴서 살림이 울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건망증만 없으면 돼요. 다람쥐 자체만 아니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맹목적으로 이 앵무새가 많다라는 거예요. 앵무새. 이 앵무새는 뭐냐면 그냥 맹목적으로 숙제만 하네요. 그만큼 요거는 응용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응용력. 그래서 응용력이 없고 요거는 암기력이 떨어진 사람이거든. 그러면 우리가 공부에서 꼭 지향할 사람은 뭡니까? 이 다람쥐와 앵무새, 이걸 우리가 삭제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앵무새 좋아하면 안 되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응용력이 떨어진 사람이고 다람쥐는 건망증이 심한 문물에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거는 암기력이 떨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다람쥐와 앵무새는 회피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공동체 생활과 사회 발전은 약 8% 한 문제가 출제되는데 몇 페이지도 되지 않아요. 그러면 공동체 생활과 사회 발전에서 뭘 잡아야 돼? 우리가 명목적으로 외울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뭐가 포인트인지만 잡아주신다면 우리 문제풀이에서 집중적으로 문제풀이에 대해서 이론과 문제를 접목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면 우리 사회는 거의 문제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잘 따라오시면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공부를 4년간 해봤지만 우리가 여기 수강하신 분들은 뭡니까? 공부에 대한 절박감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 뭐라 해요? 좀 이따 나오겠지만 문화는 빨랑
빨리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빨리빨리 문화가 이게 대한민국을 뭐다 망하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니까 빨랑빨랑이 아니라 스텝 바이 스텝, 스텝 바이 스텝 그걸 기억해 달라는 거.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체계를 잡는다면 우리가 이제 공동체 생활과 사회 발전, 그래서 파트 8이 되죠. 8편으로서. 그러면 제1절은 뭐냐? 바로 이 공동체 생활과 공동체 생활의 문제가 이제 발생해요. 자, 공동체 생활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공동체 생활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제1절을 공동체 생활의 뭐예요? 포인트를 우리가 잡고 들어가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문화 변동과 민족 문화의 발전이에요. 문화 변동과 민족 문화의 발전이다. 그래서 민족 문화의 발전이다. 민족 문화의 발전.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출제된 것은 뭘까요? 바로 문화 변동에서 여기에서 한 문제가 출제되니까 이 포인트에 절차고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뭐요? 매번 리피트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생활의 문제는 뭘고? 그러면 문화 변동과 민족 문화의 발전은 뭔가?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한국 사회의 문제점은 뭔가라는 한국 사회의 문제와 발전입니다. 한국 사회의 문제와 발전을 우리가 또 이걸 추론해서 앞으로 한국 사회의 문제는 문제는 뭘 하면서 앞으로 발전한 과정은 뭔가? 그래서 우리 8편에서 공동체 생활과 사회 발전.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문화 변동에 대해서 뭐다 직접적으로 해야 돼. 작년 8회 때 출제된 게 대표적으로 문화 지체, 문화 변동. 여러 이제 문화 지체 현상과 문화 저변입니다. 이런 게 우리가 출제가 됐죠. 자, 그렇다면 이제 144페이지 가서 현대사회 공동체 문제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공동체 생활의 문제로서 현대사회에 걸면 공동체 문제는 뭐냐? 바로 다원화입니다. 다원화. 자, 우리 국민이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이제 그동안 제가 학창시절 때는 우리 대한민국은 단일민족이다. 단일민족 국가다. 이렇게 했어요. 지금은 뭡니까? 이거 다원화 국가예요. 다원화 국민입니다. 왜? 중국인도 있고 베트남인도 있고 한국 사회가 다원화됨으로써 거기에 대한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현대사회 공동체 문제로서 공동체 문제에 왜 발생하느냐? 사회의 다원화와 민주주의로 평등주의가 확산되어 개인 간의 효과, 가치 충돌에 많아져 공동체 문제가 증대하고 있다는 게 대표적인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A라는 집단과 B라는 집단, 이게 이제 세상은 무슨 싸움이에요? 대표적으로 밥그릇 싸움입니다. 밥그릇 싸움. 이 밥그릇 싸움, 누가 밥그릇을 많이 가졌냐? 이게 뭐예요? 잘 먹고 잘 살자. 저는 그래요.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좋지만 다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제 지론이라는 거예요. 지론. 그러니까 저희가 뭡니까? 제가 나름대로 뭡니까? 수년간 강의해봤고 나름대로 우리 결론적으로는 우리 더 배운 회원 여러분 일단은 뭡니까?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집단 간의 이해관계에 대립이 된다. 이 말은 결론적으로 좋은 말로 한다면 충돌이 되겠죠. 대립이라고 그러겠죠. 세상은 밥그릇 싸움이다. 그래서 밥그릇. 자, 가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가치 갈등. 기본의 혼란이 생겨. 뭐예요? 가치관의 혼란. 저는 뭡니까? 저보고 이제 물었어요. 제가 법의 전공이니까 당신의 최고의 이념은 뭐냐? 그래서 이념은 뭐냐? 옛날에는 정의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뭐예요? 우리 결혼을 하고 나서 처와 자식이 있다 보니까 뭐예요? 자,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게 첫 번째 가치관의 혼란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치 기본의 혼란에 가져온다. 그래서 사회 분열과 혼란이 일어나고 공동체가 파괴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공동체 문제의 발생은 뭐예요? 세상은 밥그릇 싸움이다라는 거. 밥그릇 싸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뭐예요? 충돌, 대립이라는 미하구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 개인의 효과와 가치의 상충이 되고요. 그래서 가치가 상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회의 다원화 집단 갈등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달아난다. 그러면 전통사회는 가치관계 내에서 존재했지만 현대사회로서 교통이 발달함으로써 요번 부산까지 KTX가 2시 40분까지 2시간 40분밖에 걸리지 않아요. 그러면 선생님 KTX 타봤습니까? 타봤죠. 그래서 2시 40분. 그럼 뭐도 타봤어요? 무궁화도 타봤죠. 그럼 무궁화가 뭐냐면 우리가 뭐예요? 그러면
5시간 40분, 6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자 계산으로 해본다면 금전적인 가치로 판단하면 우리 한 시간에 뭡니까? 만 원을 덜 내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궁화호는 시간당 뭐다 계산해보면 1시간당 만 원을 들고 KTX를 타면 그만큼 만 원이 비싸다는 거죠. 시간당.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만큼 교통이 발전함으로써 지역 간의 분쟁이 많이 생긴다라는 거. 그래서 근대화 산업화로서 사회가 복잡해지고 직업이 분화되고 이해관계나 개인의 욕구가 다양화되어 있다. 그래서 왜 집단 갈등이 생기냐? 사회가 다원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집단 갈등이라는 의미.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봐봐요. 정치인들은 정치적 밥그릇. 그래서 정치적 갈등이 생기는 거고. 그러면 빈익빈 부익빈 형사가 뭐예요? 경제적 밥그릇이고 좋은 말로 경제적 갈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적으로 요즘 국제적으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바로 뭐예요? 이슬람교와 관련돼서 뭐예요? 들어보셨죠? IS.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슬람과 관련돼서 사회적 갈등이, 그럼 종교 갈등이 생기고 지역 갈등이 생기고 그러면 인정의 문제가 생겨야 돼. 인정의 문제.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자, 우리가 이제 다원화되기 때문에 과거에는 뭡니까? 이런 말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색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살색. 왜? 살색은 인권주의거든. 제 색깔은 뭡니까? 항색이니까 항인정이고 백색이니까 백인정이고 그러면 뭐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살색은 쓰지 마라. 인권유린이다. 그리고 이제 뭐예요? 우리 재산 중에 잡종 재산이 있었어요. 잡종. 그러면 우리 잡종이라는 것은 유식한 말로 뭐예요? 우리 잡종이잖아. 잡종. 그렇죠? 그걸 유식한 말로 다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잡종 재산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일반 재산으로 바꿔놓은 게 바로 사회가 다원화됨으로써 그런 단어가 뭐예요? 점차 변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해결 방안, 그런 게 사회적 갈등이 생기죠. 해결 방안은 뭡니까? 한마디로 좋아요.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할 때 여기 봐봐요. 자, 우리가 이제 동업을 했습니다. 뭐라는 동업을 했어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동업을 했어요. 그러면 50대 50이거든. 50대 50이거든. 그래서 50대 50이야. 그러면 제가 동업을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1의 정수가 1이라는 요 정수가 우리 아름다운 미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A가 49고 요 사람이 하나를 더 줘봐요. 그런데 요 B라는 사람은 아주 간사해요. 나름대로 여기가 이제 49죠. 그러면 51에서 49를 빼면 몇 개가 남아요? 2개가 남죠. 그러면 이 사람은 뭡니까? 내가 2개를 들어놨다. 그러면 사회 갈등의 문제는 뭡니까? 양보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이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회 변동에 있어서 해결 방안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상대방의 이해와 관용 정신, 규범적 측면이라는 의미. 그냥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읽어보면 되는 거야. 굳이 부연 설명 달아서 어려울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4번의 사회 변동과 사회가 변동한다. 규범이 혼란하죠. 못 돌아가. 그러니까 아까 저는 사회가 정의가 최고다. 그러면 결혼하고 보니까 가치 혼란이 생기는 거야. 그게 가치의 혼란, 이게 무슨 상태다? 바로 무규범 상태. 그래서 규범의 혼란 1번 아노미 현상이에요. 아노미 현상에 대해서는 별표 하나 놓고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급격한 사회 변동으로서 기존의 규범이 무너지고 새로운 규범이 확립되어 못하며 일어나는 규범 혼란이나 무규범 상태를 뭐라고 그런다? 아노미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노미, 영어 자체가 바로 무규범이라는 거야. 그래서 1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과학기술은 빠르죠? 빠릅니다. 처음에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스마트폰에 대해서, 그렇죠? 스마트폰이 과학이 발전이니까 제가 따라가는, 이거는 늦다라는 거야. 그게 바로 문화지체 현상이야. 그래서 방가로 3번에 문화지체 현상과 관련돼서, 자, 요거에 대해서도 좀 꼭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과학기술과 물질문화가 급속히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의식이나 행동이 이에 따르지 못하여 여러 가지 부적응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바로 문화지체 현상이다. 그러면 145페이지에 꼭 출제될 수 있는 방은 아노미 상태와 문화지체 현상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고요. 자, 146페이지 가니까 박스로 잘 정리했어요. 자, 공동체가 해체되고 사회 문제,
집단이 갈등이 생기고 집단 이기주의 그러면 개인주의화되고 사원화되니까 그렇게 뭐예요? 공동체가 해태되고 집단 갈등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노미 현상, 그러면 아노미 현상은 급속한 사회 변동을 인한 규범의 불안정 및 가치관의 변화. 그래서 아노미 현상, 그래서 문화 지체 현상이라는 게 우리가 뭐예요? 생기고 있다는 아노미 현상과 문화 지체 현상에 대해서는 꼭 정리해달라 이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스마트폰이 발전함으로써 뭐가 없어졌어요? ABM이도 없어졌습니다. 왜? 요즘은 모르면 뭡니까? 누구한테 물어봤습니까? 과거에는 부모님한테 물어보든지 선생님이 물어보죠. 그러니까 ABM이도 없어지고 선생도 우리가 폭력으로마다 맞는 선생이 점차 나오게 되는 그런 현상이 돼요. 그래서 요즘은 누구한테 물어보냐? 선생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물어봐요? 네이버한테 물어봐라.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 그만큼 우리가 문화 진체, 아노미 현상, 무규범 상태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노미 현상과 문화 지체 현상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출제가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잘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공동체 문제 해결은 뭐냐? 해결, 갈등입니다. 양보해야죠. 그래서 문제 해결 방식은 자, 의식기획, 개인적 규범적 접근을 한다. 의식이 계획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동양사회에 우리가 뭐라는 겁니까? 동양사회에서 자본주의를 싹트게 한 게 뭡니까? 바로 이 닭계라는 거예요. 닭계라는 정신입니다. 이 닭계. 이거는 공자의 말씀에 대표적인 정명 정신을 나타내요. 대통령 닭계 행위하라. 초딩 닭계 행위하라. 수험생 닭계 행위하라. 강사는 강사답게 해야 되고 이 닭계라는 게 바로 의식계획을 운동을 벌여야 된다는 거예요. 대학생은 대학생답게. 그래서 이 닭계 정말로 의식계획, 개인적 규범적 접근으로 한다. 그래서 첫 번째 바로 의식계획이라는 게 하나의 문제 해결 방식의 하나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제도 개선이에요. 왜? 자, 제도 개선. 우리 요즘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제 서울대 학생이 금수저 이론을 받아 유서를 써놓고 자살하는 게 금수저는 금수저로 가는 거야. 은수저는 은수저로 가는 거야. 그러면 자, 나무 젓가락은 나무 젓가락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저론과 젓가락 이론이 한때 요즘 계속적으로 이수가 되고 있는 게 대표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해. 그러면 우리가 나름대로 상속세라든지 이런 제도 개선으로 해서 사회적 제도적 접근을 해줘야 된다. 요게 이제 그래서 점차 뭐다? 가난한 사람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제도적 개선이 돼야 돼. 부익분, 부익부 현상. 그러면 저는 그래요. 저도 기부할 수 있습니다. 기부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 기부금에 대한 투명성이 제고돼야 돼. 투명성이 제고되지 않으니까 제가 기부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개천에서 영 난다. 한물 같습니다. 개천에서 영도 안 나요. 지렁이도 안 나요.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안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런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사회적 제도적 접근으로서 우리가 봐야 된다. 자, 그러면 문제 해결 방식은 의식교육을 하고 제도 개선을 하고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정치인들이 우리가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로 2번에 조화를 통한 공동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 조화라는 것은 절충이다. 네가 하나를 봤으면 조화라는 것은 절충, 바로 배려가 되겠죠.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 그러면 바로 막는 요인들이 바로 공동체를 중시하자. 나보다 너가 중요하고 너가 저는 우리가 중요하다는 그런 의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중시하고 개인 중시, 거기에 이제 의미가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와 개인과 공동의 어떤 상호조화. 그래서 3번에 오른쪽 147페이지 3번에 조화관계라는 게 한 번 있어요. 자, 우리 손으로 해결하자. 그래서 우리 손에 공동체 일에 참여, 시민운동을 전개나가자. 그런 의미가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개인과 공동체의 이익에 조화다. 그래서 조화. 모든 것은 우리가 도덕적인 문제나 그래서 사회 문제를 풀 때 절충이라는 걸 꼭 기억해. 공익과 사익의 조화. 공익이 높으면 공익이 올라가면 사익이 올라가면 공익이 깨지고 공익이 올라가면 사익이 깨져. 그러면 사익과 공익의 뭐다? 적절한 절차가 필요하래. 그러면 사법과 공법의 양측면. 그래서 이런 측면을 적절하게 절충시키는 것. 바로 조화. 모든 포인트는 조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의미는 우리가 굳이 설명을 달아줄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1절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러면 무규범 상태 아노미 현상이라는 걸 기억해주고 그 다음에 문화지체 현상에 대해서 기억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는 의식계획을 해야 돼. 의식계획. 자, 모든 거 할 수 있다. 바로 이 할 수 있다는 정신. 이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수험생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요 자신감만 있다면 우리 뭐든지 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144페이지에서 147페이지까지 포인트는 대표적으로 뭔가 바로 아노미 현상이라는 거예요. 아노미 현상과 바로 무규범 상태를 꼭 기억해 둘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1절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아노미 현상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아노미 현상. 그 다음에 이제 문화지체 현상을 꼭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또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문화지체 현상을 우리가 꼭 기억해 달라는 거. 그러면 이 아노미 현상 문화지체는 뭐예요? 나올 가능성이 확률이 높다라는 거. 그 의미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또 우리 2장에서 문화변동과 민족문화의 발전에서도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148페이지 제2장 문화변동과 민족문화 발전. 문화변동. 문화는 변동하고 있죠. 왜? 변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살아서 출생해서 출생하고 그 다음에 성장해서 죽을 때까지 뭐라는 거예요? 변동,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변화. 그게 그러면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문화도 변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화의 의미는 뭐냐? 한 사람의 구성원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생활 양식으로서 물질 문화도 있고요. 이 사고 문화, 관념 문화도 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도 문화로 나눠지는 겁니다. 자, 인간과 문화의 관계에서 인간은 욕구의 충족, 환경의 정,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태도의 제공, 사회 규범과 원리의 기능 이렇게 제가 잘 정리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한번 읽어봐도 충분할 거예요. 그러면 문화의 속성, 성질들은 어떠냐? 바로 공유다. 네가 내가 뭐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유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는 한 사회 구성에 우리끼리 가지는 공통된 생활 양식이 뭡니까? 바로 공유성이라는 공유할 수 있다. 공유성이에요. 자, 문화는 어때요? 어렸을 때 출생하면서 아버지로부터 배우죠. 아버지는 또 뭡니까? 아버지는 할아버지한테 배웠어요. 그러면 이게 바로 뭐예요? 문화의 합성성입니다. 학습성. 문화는 선천적인 게 아니라 후천적으로 학습된 행동 양식이라는 거죠. 자, 문화는 여러 문화를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번에 물어볼 수 있는 뭐다? 총체성이야. 그러면 대한민국 문화. 그래서 대한민국이란 총체성을 한데 묶어놓는 게 바로 총체성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문화는 어때요? 자,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문화는 계속적으로 축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적이 된다, 축적성이라는 거야. 문화는 변동한다, 변동성을 가지고 있고, 문화는 자, 비인간적인 것은 살아남을 수 없어. 문화는 사라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요? 문화는 계속적으로 한 구성원 간에 있어서 보편성을 떼야 된다. 그래서 이걸 보편성이라고 그래요. 보편성. 자, 그 다음에 그게 다양성이죠. 문화라는 것은. 문화라는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참고사항에서 문화의 속성, 눈 감고 공유성, 합성성, 축적성 이런 거 외울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감을 잡아서 하나의 뭐다 툭툭 쳐놓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화의 변동. 문화라는 것은 끊임없이 변동하고 있다. 문화는 정체적인 것이 아니라 시간을 통해서 끊임없이 변하는 동태적이라는 거예요. 동태. 우리 수험생들도 뭐 나름대로 정태적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정체적이라는 것은 이 말은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뭐예요? 바로 앵무새와 같다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어떤 우리 파고를 일으킨다. 파고를 일으켰을 때 그 파고를 주면 자기가 거기에서 흔들림에 따라서 있던 사고들이 동태적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문제 사고가 움직여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잔잔한 연못에 뭐가 있어요? 잔잔한 연못에 뭐가 있어요? 분수가 있죠. 그럼 분수라는 것은 조그만 연못의 분수, 그게 뭐 대단한 겁니까? 그래서 그거는 분수의 한 방울이 떨어짐으로써 물의 파고를 일으킨다. 내 한 몸 바쳐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으면 그거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 우리가 동태적인 거, 물의 흐름을 이렇게 흐름을 흘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동태적이니까 잔잔한 연못에 분수를 줌으로써 물은 썩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 변동이죠. 자, 문화 변동의 요인들이 있어요. 원인이 뭘까요? 내가 발명을 해서 중요한 것을 발명했다라는 거예요. 발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없던 걸 새롭게 창조해낸 게 발명이야. 그러면 있는 걸 그동안 못 찾았던 걸 우리가 찾은 게 뭐예요? 발견이 되겠죠. 비타민은 이미 있었습니다. 비타민은 이미 있었죠. 그 찾은 사람이 또 뭐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발견. 그래서 문화 변동의 요인은 뭡니까?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발명과 발견이 바로 그예요. 그래서 발견이 바로 대표적인 문화 변동의 원인이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뭐가 있을까요? 자,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옵니다. 전파예요. 전파. 그래서 우리 전파라는 단어. 그래서 직접 전파가 있고 간접 전파가 있어요. 직접 전파는 두 문화의 접촉에서 미국 문화와 우리나라 문화가 딱 부닥치면 접촉이 돼. 그게 바로 문화접변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TV를 보고 책을 보고 간접 전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전파와 간접 전파로 우리 의미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문화 변동의 요인을 우리가 보면 문화 요인들은 그러면 발명과 발견과 전파가 있어. 전파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문화 변동의 양상들은 어떠냐? 그 안에서 변동이 됐다. 그래서 안내자 내재적 변화야. 그 문화 변동 안에서 변해서는 안내자 내재적 변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A라는 문화가 B라는 문화가 탁 부닥쳤어. 그게 바로 문화접변이라는 거예요. 문화접변.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국어에서는 자음접변이라고 많이 배우죠. 그래서 문화접변. 서로 다른 두 개의 문화가 장기간의 전면적인 접촉을 통하여 문화 요소가 전파 상호작용하여 일반 또는 상방이 변하는 것. 그래서 우리 뭐니까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된다. 왜? 여기 한번 보죠.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봤어요. 이렇게 뭐예요? 우리가 여기 뭐예요? 우리의 소나무죠. 대표적으로 이제 틀이라는 게 있어.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나무인데 이 틀이 나무는 뭐냐? 우리나라 거야. 우리나라 거야. 우리나라 건데 우리나라 이제 유전자로 봐서는 우리나라 거예요. 미국의 우리 제주도의 요거에 대한 고사목들이 있어요. 바로 요 틀이는 우리나라 건데 미국이 저 뭐예요? 1904년도에 열강의 침해에서 뭐예요? 다 캐갔어. 금도 캐가고 필요한 거 뭐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금이 많은 나라예요. 금이 많은 나라. 그래서 금이 많은 나라.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노다지. 원래 노다지는 노타치에서 나온 게 바로 노다지가 되죠. 우리 조선 사람들이 노타치 그러니까 뭐예요? 영어로 노타치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타치 하니까 그게 의 전성이 돼서 노다지가 된 거고 요 틀이라는 것은 우리의 뭐예요? 고유한 나무예요. 그래서 미국이 유전자가 가됨으로써 이게 전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가 가됨으로써 우리는 틀이 나무를 우리가 들릴 때 뭐 해야 돼요? 유전자를 우리가 여기에 대한 로열티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참 웃기는 나라죠. 그런 측면에 본다면. 그래서 자, 문화접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접촉적 변동. 자, 진화가 되겠죠. 문화융합 줄쳐놓고요. 그 다음에 대변화. 그래서 우리 산업혁명을 대계획이라고 그러죠. 계획. 단기간에 걸친 급속한 변동이다. 그 다음에 문화지체. 물질문화와 정신문화의 차이를 의미하는데 우리 물질문화마다 정신문화가 처지는 것. 이걸 바로 문화지체 현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문화접변, 문화지체 현상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149페이지에 바로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문화집변과 문화지체 현상에 대해서는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현대사의 문화변동 급속하다. 왜 급속해? 비행기가 날아가고 왜 과학기술이 발달하니까 급속한 사회변동이 생겨. 그러면 못 따라가. 그래서 거기에 생긴 게 문화지체 현상이 벌어지고 요즘 이제 지구적 문화의 형성 획일화되고 세계가 획일화되고 다양성의 세계가 지향되고 있다라는 것. 새로운 생활 양식의 등장. 그래서 급격한 도시와 정보사회 발달에 기인하고 여러 가지 세대 갈등이 생기겠죠. 그래서 세대 갈등, 문화지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거기까지 하고 우리 이제 뭡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나올 수 있는 것은 문화지체, 문화접변, 아노미 상태, 아노미 규범, 무규범 상태 그 정도가 출제. 나머지는 충분히 읽어봐도 이해할 수 있는 파트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의미까지 확인하고 우리 좀 쉬었다가 이제 전신이 좀 혼미해졌어요. 저 카메라 보니까 보인다 졸려 보여요. 그러니까 150페이지는 좀 쉬었다. 서로 다른 문화의 이해. 여기서부터 둘째 시간부터 들어가 보자고요. 이제 우리가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근데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그래서 마무리를 할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나오겠죠. 그래서 150페이지 서로 다른 문화의 이해. 여기서부터는 좀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